나는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속삭였다. 이 집은 내가 차지한 게 아니야. 내가 훔친 거지.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였다. 12해 전, 그날 밤의 비밀을 그녀가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사람들의 마음처럼 무자비하다. 나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50대 중반의 미혼 여성, 가족들은 나를 기모라 부르며 멀리했다. 하지만 그날 내 조카 민준의 여자친구 지은이가 문을 두드릴 때까지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다. 지은이는 20대 후반의 미인이었다. 긴 생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항상 입가에 매달린 그 미소. 민준은 그녀를 내 인생의 비디라고 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불편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이모님, 민준이가 늦어요. 여기서 기다려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여전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 내 오빠의 유일한 아들. 오빠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후로 민준을 돌봐왔다. 하지만 지은이는 그 사진들을 보며 웃었다. 와, 이모님 집 진짜 아늑해요. 제 집처럼 느껴지네요.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내 집처럼. 이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유산이었다. 민준은 바빴다. IT 회사에서 일하며 최근 승진했다. 지은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나는 그녀의 이력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자주 오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 처음엔 커피를 타주고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물건들이 쌓였다. 화장품, 옷까지, 노트북. 민준이 출장 갈 때마다 그녀가 머물렀다. 이모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그녀의 변명은 완벽했다. 나는 참았다. 민준을 위해서. 그날 밤, 민준의 생일 파티였다. 지은이가 주최했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와 와인,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선물들. 민준은 웃으며 그녀를 안았다. 지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 은하는 그 광경을 보며 위스키를 홀짝였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민준이 잠든 사이 지은이가 부엌으로 왔다. 이모님, 도와주세요. 설거지.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차가웠다. 나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12해 동안 숨겨온 비밀의 열쇠였다. 법률 문서, 은행 기록, 그리고 오빠의 유언장. 지은이는 그걸 보며 웃었다. 이게 뭐예요? 재미있는 소설인가 봐요. 하지만 내가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이게.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류의 첫 페이지, 오빠의 사고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내 이름으로 된 범죄 기록. 살인 미수. 12해 전 나는 오빠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그 사고를 일으킨 자를 대신해 죄를 뒤집었었다. 그날 밤 오빠는 지은이의 아버지와 다퉜다. 지은이의 아버지, 유명 건설사 사장 박 회장. 그는 오빠의 사업을 망치려 했고 그 분노가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나는 목격자였다. 하지만 박 회장의 돈과 권력이 모든 걸 덮었다. 나는 대신 죄를 인정했다. 감옥 2년. 출소 후 나는 침묵했다. 민준을 위해. 하지만 지은이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는 박 회장의 딸이었다. 그 사실을 숨긴 채 내 집을 침범한 그녀. 너 어떻게 알았어?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 아직은.
너희 아빠가 내 인생을 빼앗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복수는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지은이는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가장자리를 떨며 만지작거렸다. 이모님, 이건 오해야. 제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녀의 변명은 익숙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 하지만 현실은 더 더러웠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씻으려 애쓰지만 실패한다. 오해. 내가 내 조카를 유혹한 것도 오해야.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민주는 아직 모른다. 지은이가 박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이 집에 온 이유. 그녀는 민준을 통해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오빠의 유산을 노렸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오빠가 남긴 토지 개발권. 가치 수백억.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결혼도, 사랑도. 이제 그녀가 왔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를 사랑해요. 진짜예요. 아버지는 그냥 사업이에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연기일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왔다. 12해 전 박 회장은 나를 감옥에 넣고 웃었다. 내 오빠는 약했어. 이제 내 차례.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출소 후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법은 돈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래서 나는 복수를 선택했다. 은밀하게.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출근했다. 지은이는 머물렀다. 이모님, 어제 일은 잊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그녀는 커피를 타주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가방을 뒤졌다.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USB. 그 안에 박 회장의 이메일 기록. 그녀가 민준의 회사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IT 보안 취약점. 박 회장의 다음 먹잇감. 나는 USB를 복사했다. 복수는 정보에서 시작된다. 저녁, 우리는 밥을 먹었다. 한식당에서. 지은이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민준 이야기를 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해요. 이모님처럼 강하지 않아서 걱정돼요.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강하다. 나는 약했다. 오빠를 잃고, 가족을 잃고. 민준만이 내 유일한 피부치였다. 너도 조심해. 세상은 배신으로 가득 차. 내 말에 그녀가 웃었다. 이모님, 너무 어두워요. K-드라마 보신 거예요? 집에 돌아오자 그녀가 샤워를 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USB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 12해 전 사고 영상. 블랙박스. 오빠의 차가 박 회장의 차에 치인 순간. 그리고 박 회장의 웃음소리. 이게 내 끝이야. 증거였다. 하지만 공개하면 민준이 무너질 터. 그는 지은이를 사랑했다. 나는 삭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복사본을 클라우드에 올렸다. 안전하게. 그날 밤 지은이가 내 방으로 왔다. 이모님, 무서워요. 꿈에 아버지가 나와요. 그녀의 연약함은 무기였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모가 지켜줄게.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모른다. 내가 준비한 함정이 그녀를 삼킬 거라는 걸? 며칠 후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익명 번호. 내가 아직 살아있군.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거만하고 차갑게. 나는 웃었다. 회장님, 곧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지은이를 보았다. 그녀는 민준과 통화 중이었다. 응, 사랑해. 이모님 집에서 기다릴게. 그녀의 미소 뒤에 숨긴 비밀. 이제 내 차례였다. 복수는 인내를 요구한다. 한국 속담처럼 서두르면 독이 되고 늦으면 해가 된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은이를 집에 더 오래 머무르게 했다. 민준이가 출장 가면 여기 있어. 외로울 텐데 그녀는 고마워했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그녀의 움직임을 기록했다. 일지처럼. 그녀가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먹는 습관, 화장실에서 울음소리, 그리고 민준에게 보내는 메시지. 오늘도 이모님 집 맛있었어.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엔 내가 준비했다. 파티 초대장, 지은이의 친구들, 그리고 박 회장. 익명으로. 가족 모임입니다. 주소는 그는 올 터였다. 호기심 때문에. 파티 당일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은이는 아름다웠다. 빨간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이모님, 고마워요. 이 집이 정말 제 집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토스트를 들었다. 건배. 가족을 위해. 박 회장이 도착했다. 60대 후반, 여전한 위엄. 그는 지은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어떻게? 민주는 혼란스러워했다. 지은아, 아버님이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12해 만인가? 대화는 시작되었다. 박 회장은 웃었다. 아, 그때 그 여자. 아직도 원한 품고 사나? 그의 말은 독이었다. 지은이는 떨었다. 아빠, 그만해요.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오빠의 사업, 사고, 그리고 나의 죄.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모,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봐, 민준아. 진실이야. 지은이가 소리쳤다. 거짓말. 이모님이 미쳤어요. 그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박 회장은 서류를 보며 웃었다. 이게 다야? 증거는 없어. 하지만 USB를 꽂았다. TV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사고 장면. 그의 웃음소리.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지은이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나를 보았다. 이모, 왜 이제야? 그의 배신감. 나는 안아주었다. 내 엄마 아빠를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지은이를 끌고 나갔다. 이 미친년들. 문이 쾅 닫혔다. 파티는 끝났다. 민주는 지은이를 쫓아나갔다. 기다려. 나는 홀로 남았다. 와인 잔을 들고.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쓰디썼다.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박 회장의 고발. 명예훼손. 나는 미소 지었다. 준비된 증거로 맞섰다. 법정 전쟁. 지은이는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그녀의 증언, 이모님은 착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의 망설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후회와 증오가 섞여 있었다. 법정에서 판사는 말했다. 증거 부족. 무죄.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알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주는 지은이와 헤어졌다. 하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는 떠났다. 제주도로.
새로운 삶. 지은이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걸.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3개월 나는 홀로 살았다. 집은 고요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지은이가 나왔다. 그녀의 미소, 눈물, 그리고 칼. 이모님, 왜 저를 미워하세요? 꿈속에서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내 삶을 훔쳤으니까. 박 회장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 주가 폭락. 뉴스에 나왔다. 건설사 비리 의혹. 나는 웃었다. 내 작품. 해커를 고용했다. USB의 정보를 이용해. 익명 제보. 언론이 달려들었다. 박 회장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함이다. 배신자들의 짓. 배신자.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지은이가 돌아왔다. 어느 비오는 밤 문을 두드렸다. 이모님. 도와주세요. 그녀는 젖은 채로 서 있었다. 아빠가 모든 걸 잃었어요. 민준이가 연락 안 돼요.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차를 타주고 옷을 주었다. 그녀는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말릴 수 있었는데. 나는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 12해 전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의 범죄를. 하지만 두려웠다. 가족이잖아요. 그녀의 변명. 나는 물었다. 민준을 사랑했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진짜로.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기억했다. 그녀가 내 서랍을 뒤지는 장면? 그녀가 민준의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대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갔다. 민준을 찾으러. 제주. 비행기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모님, 용서해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주에 도착하자 민준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다. 바다를 보며. 그는 우리를 보자 놀랐다. 지은아. 이모. 그의 목소리 떨렸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밤새. 진실, 배신, 사랑. 민준은 말했다. 난 지은이를 믿고 싶어. 그의 선택. 나는 반대했다. 그녀는 내 아빠처럼. 하지만 그는 고집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변한다. 오빠는 변하지 못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이모님. 나는 뗐다. 집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렸다. 이번엔 지은이의 고발. 이모님이 해킹했어요. 그녀의 배신. 또다시.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준비한 녹음. 그녀의 고백. 제가 도와줄게요. 아빠를 무너뜨릴게. 박 회장은 체포되었다. 비리, 살인교사, 뉴스가 터졌다. 지은이는 증언했다. 아버지가 오빠를 죽였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민주는 그녀를 안았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선택은 계산적이었다. 아버지를 버려 가족을 얻으려. 나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우리 셋 와인 잔을 들며. 가족이 됐네. 하지만 잔 뒤에 내 손에 쥔 편지. 박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 딸을 조심해. 그녀는 나보다 나빠. 복수의 절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결혼식. 민준과 지은이의. 서울의 화려한 호텔. 나는 초대받았다. 이모님, 축복해주세요. 지은이의 미소. 나는 갔다. 드레스 차림으로. 하지만 주머니에 칼이 아닌 녹음기. 마지막 증거.
의식 중 목사가 말했다. 사랑은 배신을 용서한다. 민주는 울었다. 지은이는 빛났다. 하지만 축하 인사 중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회장의 변호사. 주인님, 마지막 부탁. 딸을 봐라. 그녀는 창백해졌다. 파티 중 나는 그녀를 불렀다. 테라스로. 지은아, 마지막 이야기. 그녀가 왔다. 바람이 불었다. 뭐예요? 나는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 민준이를 이용해서 이모를 무너뜨리게. 아빠를 위해 최근 녹음. 그녀의 진짜 계획.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연극.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장난이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소리쳤다. 민준을. 그는 달려왔다. 이게 뭐야? 지은이는 무너졌다. 민준아, 믿어. 이모가. 하지만 녹음이 계속되었다. 그녀의 웃음. 이 가족은 내 거야. 혼란이 일었다. 손님들이 웅성. 민주는 그녀를 밀쳤다. 너, 또, 그의 절망. 지은이는 나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다 망쳤어. 그녀의 손이 내 목을 향했다. 순간, 경호원이 달려들었다. 소란. 경찰. 결혼식은 파국. 지은이는 체포되었다. 공모죄. 박 회장의 탈옥 시도.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려 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민주는 나를 안았다. 이모, 고마워.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그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사랑 때문에. 내 엄마 아빠를. 재판. 지은이는 울었다. 저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판사는 유죄. 10년. 그녀의 마지막 말. 이모님, 당신도 배신자예요. 민준을 이용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법정이 웅성. 나는 침묵했다. 민준은 떠났다. 캐나다로. 새로운 시작할게. 그는 나를 용서했지만 잊지 않았다. 집은 다시 고요. 나는 창가에 앉아 비를 보았다. 복수는 이겼다. 하지만 빈 껍데기. 트위스트. 지은이의 편지. 감옥에서. 악이 있어요. 민준의. 당신이 빼앗았어요. 나는 편지를 찢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누가 옳았을까? 나. 그녀. 박 회장. 민준. 한국 사회처럼 모두가 조금씩 잘못했다. 결말은 비극. 나는 홀로, 하지만 자유로웠다. 아니, 외로웠다.